이거 상했잖아.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74년을 살아온 이순자는 그날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상한 음식을 처리할 쓰레기통.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음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순자의 노후, 순자의 집, 순자의 통장, 그리고 순자의 목숨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계산 속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학대당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74년간 참고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다. 상한 음식을 거부하고 상한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다. 이 이야기는 4월의 어느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햇살은 창틀을 타고 마루 끝까지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이순자는 부엌 문턱에 걸터 앉아 무릎을 쓸어내렸다. 뼈마디가 시큰거렸다. 날씨가 풀렸다고들 하지만 그녀의 무릎은 아직 겨울을 기억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하얀 플라스틱 반찬통 3개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 세영이 어제 저녁에 들고 온 것이었다. 순자는 그 통을 열어보지 않았다. 아니, 열어보려다가 멈췄다. 뚜껑 사이로 스며 나오는 냄새가 조금 이상했기 때문이다. 시큼하면서도 묵직한, 기름이 삼폐한 듯한 냄새. 내 코가 예민해진 건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주에 아들 대진이 말했다. 엄마, 요즘 혼자 장 보시기 힘드시죠? 세영이가 반찬 해다 드릴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그 이후로 순자는 장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못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챙겨준다는데 괜히 나가서 또 무거운 것 들고 오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폐만 끼칠 것 같았다. 순자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 반찬통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김치였다. 아니, 김치였던 것. 붉은색이 탁하게 변했고 국물 표면에 하얀 곰팡이 같은 것이 피어 있었다. 순자는 숟가락으로 그것을 걷어냈다.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상한 맛이었다. 순자는 그것을 뱉어냈다. 하지만 이미 위까지 내려간 신맛은 거슬러 올라왔다. 속이 메스꺼웠다. 요즘 내 위장이 예전 같지가 않네. 순자는 스스로를 탓했다. 며느리가 정성껏 담가온 김치인데 자신의 입맛이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반찬통 뚜껑을 다시 덮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냉장고 안 선반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원래 순자가 아꼈던 된장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담갔던 된장. 하지만 지난달 세영이 말했다. 어머니, 이 된장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새 거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된장을 가져간 세영은 그 이후로 새 된장을 가져오지 않았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갔다. 걸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의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손주들과 함께 산책이라도 하고 있을까? 순자에게는 손주가 없었다. 대진과 세영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이를 갖지 않았다. 세영은 말했다. 요즘 세상에 애 낳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사람들의 세상을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창밖에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자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반찬통을 하나 더 열었다. 이번엔 고기 볶음이었다. 아니, 고기 볶음이었던 것. 고기 표면에 미끈한 액체가 번들거렸고 냄새는 더 심했다. 순자는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을 열었다. 나물이었다. 시든 나물. 물기가 빠져서 갈색으로 변한 나물.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라면을 끓였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힘줄이 드러난 손, 이 손으로 평생 무엇을 했던가. 남편의 병수발, 아들의 뒷바라지, 며느리의 월세 보증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온 것은 상한 음식이었다. 라면이 끓었다. 순자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입 안가득 퍼진 것은 쓸쓸함 뿐이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순자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무릎이 아팠고 속이 메스꺼웠고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어제 먹은 라면이 전부 나왔다. 위가 쥐어짜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1시간쯤 지나서 그녀는 겨우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순자는 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반찬통 3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으로 가려다가 멈췄다. 이걸 버리면 세영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순자는 반찬통을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문을 열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깔끔한 남색 유니폼,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동사무소에서 나온 방문 건강 서비스 담당 김아람이에요. 오늘 첫 방문이에요. 아, 네. 들어오세요.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다. 아람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이 차분했다. 순자는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혈압이랑 혈당만 체크할 거예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람은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다. 순자의 팔에 커프를 감고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했다. 그 사이 아람의 시선이 식탁 위를 훑었다. 하얀 플라스틱 반찬통 3개. 그중 하나의 뚜껑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 탁한 국물이 흘러나와 있었다. 혈압은 정상이네요. 혈당도 재볼게요. 아람은 체열기를 꺼냈다. 순자의 손가락 끝을 소독하고 작은 바늘로 찔렀다. 피 한 방울이 맺혔다. 그것을 시험지에 묻히고 기계에 넣었다. 몇 초 후 숫자가 나타났다. 혈당도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얼굴이 좀 창백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에 좀 토했어요. 요즘 위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아람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그녀는 다시 식탁 쪽을 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제 뭐 드셨어요? 라면이요. 그냥 간단하게. 저기 식탁 위에 있는 반찬통은요? 순자는 아람의 시선을 따라 식탁을 봤다. 아, 그건 며느리가 가져다 준 거예요. 어제 그걸 드셨어요? 김치를 조금 먹어봤는데 제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그런가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식탁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당황해서 그녀를 따라갔다. 저기 그건 실례할게요. 잠깐만요. 아람은 반찬통 하나를 열었다. 김치통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시큼한 냄새가 확 퍼졌다. 아람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김치를 젓가락으로 들어 올려 봤다.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선명했다. 어르신,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제 저녁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렀어요. 이거 상했어요. 며느리분이 이걸 가져오셨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변명처럼 덧붙였다. 애가 바빠서 그래요. 요즘 집안일도 많고 나는 괜찮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골라 먹으면 되니까. 아람은 다른 반찬통도 열어봤다. 고기볶음, 나물. 모두 같은 상태였다. 상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녀는 뚜껑을 다시 덮고 순자를 돌아봤다. 순자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려는 애씀이 섞여 있었다. 어르신,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식중독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냥 내 위장이 약해진 줄 알았는데 며느리분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음식을 좀 더 신선하게 준비해 달라고. 아니,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애가 서운해하면 어떡해요. 그냥 내가 조심해서 먹으면 돼요. 아람은 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74년을 산 여자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 새겨진 것은 세월만이 아니었다. 참음, 체념, 그리고 작은 두려움.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자신이 폐가 될까봐. 그 모든 감정이 그 얼굴에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거 좀 치워드릴게요. 이런 건 냉장고에 두시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르신은 앉아 계세요. 아람은 반찬통 3개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순자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가 무릎이 욱신거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람은 부엌에서 반찬통을 열고
내용물을 버렸다. 싱크대에 쏟아지는 상한 음식들.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정성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정성이었을까? 상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정성일 수 있을까? 아람이 부엌에서 나왔다. 손을 씻고 순자 옆에 앉았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이 자주 이렇게 음식 가져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두세 번쯤요. 애가 참 효성이 좋아요. 동네에서도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식이세요? 음식이 신선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영이 가져온 음식 중에 제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다. 항상 뭔가 이상했다.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거나 맛이 이상했거나.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자신의 까다로운 입맛 탓으로 돌렸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글쎄요. 나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어르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음식은 꼭 신선한 걸로만 드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아람이 나간 후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제 반찬통이 없었다. 깨끗이 비워진 식탁. 순자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동시에 작은 안도감도 느꼈다. 이제 상한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영의 목소리가 밝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참았다. 거실로 들어온 세영의 손에는 또다시 하얀 플라스틱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세영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빈 냉장고를 본 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 제가 어제 갖다 드린 반찬은요? 다 드셨어요? 순자는 머뭇거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대로 말하면 세영이 서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게 아까 방문간호사분이 오셨는데. 방문간호사요? 세영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네. 동사무소에서 파견 나온 분이에요. 혈압하고 혈당 체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요? 그분이 음식 상태를 보시더니 버리셨어요. 식중독 걸릴 수 있다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세영의 표정을 살폈다. 세영의 얼굴에는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놀람, 당황, 그리고 분노.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졌다. 세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 음식들이 좀 오래된 거였나 봐요. 제가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가져올게요. 오늘 가져온 미역국은 방금 끓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세영은 봉투에서 통을 꺼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챙기는 효부처럼.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좀 바빠서요. 미역국 꼭 드세요. 몸에 좋아요. 그래, 고맙다. 세영이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 순자는 냉장고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미역국 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어봤다. 진한 갈색의 미역국. 냄새를 맡아봤다.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았다. 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순자는 국을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2분자 후 뜨거운 국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상한 김치를 먹고 토했던 기억. 위가 뒤틀렸던 기억.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역국을 그대로 식탁에 둔 채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순자는 미역국을 먹지 않았다.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고 대신 삶은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으로 저녁을 대신했다. 계란은 일주일 전에 사둔 것이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다. 우유도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며 먹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밤이 깊어졌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람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영의 반응도 떠올랐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그 표정. 놀람과 당황. 마치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보였던 그 표정. 아니, 그럴 리 없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세영은 자신을 챙겨주는 며느리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효부다. 그런 며느리가 일부러 상한 음식을 가져올 리 없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순자는 뒤척이며 잠을 청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세영은 3번 더 음식을 가져왔다. 볶음밥, 된장찌개, 무나물. 순자는 그 음식들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다.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몰래 버렸다. 세영이 알까봐 쓰레기 봉투를 꽁꽁 싸서 버렸다. 대신 순자는 작은 장을 보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 안 작은 슈퍼까지 갔다. 계란, 우유, 식빵, 바나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샀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쉬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스스로 먹을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 작은 자유가 그녀에게는 위안이었다. 어르신.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아람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순자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장 보고 오셨어요? 아, 네. 그냥 간단하게. 아람은 순자 옆에 앉았다. 그리고 순자의 손에 든 비닐봉지를 봤다. 무릎 불편하신데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며느리분이 안 가져다 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가져다 주시긴 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직접 사는 게 편해서요. 아람은 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그 이후로 또 이상한 음식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다. 사실대로 말하면 세영을 고자질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자니 아람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있어요. 몇 번 드셨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냄새가 이상해서. 아람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어르신,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며느리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글쎄요. 한 석 달쯤 됐나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제가 직접 해 먹었죠. 장도 보고. 그럼 언제부터 장을 안 보시게 됐어요? 순자는 생각해 봤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다. 석 달 전쯤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 장보기 힘드시니까 세영이가 반찬 해다 드린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을 안 봤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셨던 거네요? 네. 무릎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람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혹시 며느리분이 다른 것도 도와주세요? 은행 업무라든가 서류 작성 같은 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요. 얼마 전에도 뭔가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서류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애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요즘 정신이 없으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린다고.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된다고. 사인하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날 손이 떨려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다음에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아람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다음에 그런 서류 받으시면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람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이상한 걸 많이 봐요. 노인분들이 가족한테 당하는 일들을요. 음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재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애는 착해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더 위험해요. 어르신, 저 믿으시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람의 말이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세영이 자신을 해칠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저 이제 올라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람도 함께 일어섰다. 제가 올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어르신 댁으로 가는 길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순자는 아람의 옆모습을 힐끗 봤다. 젊은 여자였다. 아마 대진이나 세영보다 어릴 것이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12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순자는 멈칫했다. 복도 끝 자신의 집 앞에 세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거 상했잖아.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자. 우리는 새 거 먹고.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세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어차피 요즘 정신도 없으시고 구분도 못 하시잖아. 괜찮아.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옆에 서 있던 아람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세영은 여전히 자신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통화를 이어갔다. 응, 알았어. 그럼 내일 가져갈게. 아, 그리고 서류는? 아직 사인 안 받았어?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미루시네. 다음에는 꼭 받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그때 세영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복도 끝에 서 있는 순자와 아람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통화를 끊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세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억지로 지은 미소처럼 보였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거 상했잖아.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자. 어차피 요즘 정신도 없으시고 구분도 못 하시잖아.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세영이 순자의 팔을 잡으려 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었다. 세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저 지금 좀 피곤해서요.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순자는 집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세영이 따라 들어오려 했다.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세영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아람은 여전히 복도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세영이 사라졌다. 아람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방금 들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저도 녹음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순자는 아람을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람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힘이 쭉 빠진 것 같았다. 아람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떠와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어르신,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맞서실 건지. 맞서다니. 나 같은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증거도 있고 저도 있어요. 어르신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는 아람을 바라봤다. 그 젊은 여자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근데 저 애가 정말 나한테 그럴까요? 내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방금 전화 통화 들으셨잖아요. 서류 사인 받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무슨 서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세영이 가져온 서류가 접혀 있었다. 순자는 그것을 꺼내 거실로 가져왔다. 아람이 서류를 펼쳤다. 몇 장을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재산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이요? 네. 이거 사인하시면 어르신 재산 관리 권한이 며느리한테 넘어가요. 통장, 집, 모든 게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 애가 정말로 네, 계획한 거예요. 처음부터 순자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뻔했구나. 하지만 안 당하셨잖아요. 사인 안 하셨잖아요. 아람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어르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신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뭘 했는지 다 기록해야 해요. 어떻게요? 일기 쓰세요. 매일매일 며느리가 뭘 가져왔는지, 뭐라고 했는지 전부 다 적으세요. 날짜랑 시간까지 정확하게요. 그게 나중에 증거가 돼요. 일기를. 순자는 오래전 일기를 쓰던 시절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신혼 시절에 일기장을 샀었다. 하루하루 소소한 일들을 적었었다. 남편과의 데이트, 첫 아들을 낳던 날, 아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그 모든 것들을 적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일기는 멈췄다. 살림에 치이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 병수발하느라 지쳐서 일기를 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알겠어요. 쓸게요. 그리고 통장, 도장, 중요한 서류들 전부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며느리가 손댈 수 없는 곳에요. 어디에요? 은행 금고 같은데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친구분 댁이라든가. 순자는 생각해 봤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오래된 친구들이 떠올랐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옥희. 40년 지기였다. 함께 시장도 가고 차도 마시고 손주 자랑도 하던 친구. 하지만 요즘은 자주 보지 못했다.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고 세영이 자주 오는 바람에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다. 오키 언니한테 부탁해 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중요해요. 아람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보여줬다. 이거 녹음이에요. 아까 며느리분이 전화하던 거요. 이것도 증거예요.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가서 휴대폰을 가져왔다. 오래된 폴더폰이었다. 아람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 폰으로는 파일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USB에 담아서 드릴게요.
그걸 잘 보관하세요. 알겠어요. 아람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 순자에게 건넸다.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언제든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순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작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것이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람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람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방금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세영의 전화 통화. 이거 상했잖아.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자. 그 한마디. 그리고 위임장.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다. 결혼 반지, 편지,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작은 통장 하나가 있었다. 순자는 그 통장을 꺼냈다. 표지가 낡았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모았다. 한 달에 1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돈이었다. 노후를 위한 돈.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한 돈. 아들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한 돈.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잔액이 적혀 있었다. 2,500만 원. 순자는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것이 자신의 전부였다.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세영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순자는 통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꼭 안았다. 내일 오키에게 부탁해서 이것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74년을 산 얼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눈빛에 힘이 있었다. 순자는 통장과 도장, 중요한 서류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오키는 같은 동 7층에 살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7층에서 내려 오키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오키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봤다.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다. 들어와. 순자는 오키의 집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집, 수없이 드나들었던 집.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용무가 있었다. 차 한잔 할래? 응, 고마워. 오키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오키의 집은 정갈했다. 벽에는 손주들 사진이 걸려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오키가 차를 들고 나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동안 못 봤네. 응, 그냥 지내.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키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오키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이거 좀 맡아줄 수 있어? 얼마 동안만. 왜? 무슨 일 있어?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세영이 가져온 상한 음식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위임장 얘기부터 해야 할까?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오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영이 가져온 상한 음식들, 식중독으로 토했던 일, 아람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어제 들었던 세영의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오키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오키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나는 몰랐어. 세영이가 그렇게 나쁜 애인 줄. 나도 몰랐어. 동네에서는 효부 소리 듣잖아.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였구나. 속으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네. 오키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도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히 맡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관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키는 그런 순자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이런 거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런데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박문간호사 선생님이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 일기도 쓰고.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도와줄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응,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래전 일들, 젊었을 때 일들, 아이들 키우던 시절, 남편들과 함께 여행 갔던 추억. 그런 이야기들이 순자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다. 1시간쯤 지나서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가.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응. 순자는 오키의 집을 나섰다. 가방이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다. 통장과 도장을 꺼낸 탓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다. 이제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는 안도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문방구에 들렀다. 그리고 새 노트 한 권을 샀다. 표지가 하늘색인 노트. 집으로 돌아와 노트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오늘 날짜를 적었다. 4월 15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어제 세영의 전화 통화를 들은 일, 아람과 대화한 일, 오키에게 통장을 맡긴 일, 천천히 꼼꼼하게 적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노트를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우유, 식빵. 순자는 계란 프라이를 해서 식빵과 함께 먹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멈칫했다. 누구일까? 혹시 세영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었다. 다행히 세영이 아니었다. 택배 기사였다. 이순자님 맞으세요? 네. 택배 왔습니다. 순자는 택배를 받았다. 작은 상자였다. 보내는 사람 이름을 확인했다. 김아람. 아람이 보낸 것이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를 펼쳤다. 아람의 글씨였다. 어르신, 어제 녹음한 파일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분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아람. 순자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일까. 누군가 자신을 응원한다는 말.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작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세영의 목소리. 이거 상했잖아.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자. 순자는 USB를 노트와 함께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는 목걸이에 달아 목에 걸었다. 이제 이 열쇠는 절대 벗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세영이 왔다. 손에는 여전히 하얀 플라스틱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세영이 들어왔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보였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을 거예요. 세영은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예전에 가져온 미역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봤다. 어머니, 미역국 안 드셨어요? 응.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드셔야죠. 몸에 좋은데. 세영은 미역국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김치찌개를 냉장고에 넣었다. 이거는 꼭 드세요. 오늘 방금 끓인 거예요. 알았어. 순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세영은 순자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냥 피곤해서. 세영은 순자 옆에 앉았다. 그리고 손을 잡으려 했다. 순자는 손을 빼었다. 세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자는 세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영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세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어머니로 생각하죠. 제 시어머니시잖아요. 정말? 네, 당연하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알았어.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어. 네. 그럼 푹 쉬세요. 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가지 않고 거실을 둘러봤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류 있잖아요. 그거 어디 두셨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서류? 무슨 서류?
저번에 사인 부탁드렸던 거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제가 관리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거 어디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순자는 일부러 흐릿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어머니,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찾아볼게. 지금은 피곤해. 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세영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순자는 그제야 긴 한숨을 쉬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성취감도 느꼈다. 자신이 속지 않았다는 것, 서류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찌개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냄새를 맡아봤다.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먹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대신 식빵과 우유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오늘 일을 기록했다. 세영이 김치찌개를 가져온 일, 서류를 찾는다고 한 일,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과 함께 적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순자는 노트를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영은 계속 음식을 가져올 것이다. 계속 서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적극적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순자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섰다.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것을 지키겠다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순자는 매일 일기를 썼다. 세영이 가져온 음식들을 기록했다. 떡볶이, 잡채, 생선구이. 모두 먹지 않고 며칠 후 버렸다. 그리고 그것도 기록했다. 아람은 일주일에 2번 방문했다. 형식적으로는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순자는 아람에게 일기를 보여줬다. 아람은 꼼꼼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계세요. 이런 기록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람 씨,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증거가 될까요? 당연하죠. 어르신이 정신 멀쩡하시다는 증거예요. 날짜, 시간,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근데 세영이가 계속 서류 이야기를 해요. 빨리 찾아달라고.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강요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아람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차라리 아들 대진에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대진은 세영의 말을 더 믿을 것이다. 아들은 바빴다. 어머니의 상황을 제대로 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세영이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으세요라고 말하면 대진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참았다. 조용히 혼자서 증거를 모았다. 2주가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오키와 함께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이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요즘 좀 어때?
오키가 물었다. 그냥 지내. 세영이는 계속 음식 가져와. 나는 안 먹지만. 잘했어. 절대 먹지 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다.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순자야, 나는 생각해 봤는데. 오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뭘? 이제 슬슬 아들한테 말하는 게 어때? 증거도 모았잖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냐. 대진이는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오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세영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세영은 순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세영이 다가왔다. 그리고 오키를 보고 인사했다. 오키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오키의 대답이 차가웠다. 세영은 그것을 눈치챈 듯 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차려드릴게요. 일어나세요. 세영이 순자의 팔을 잡으려 했다. 순자는 팔을 빼었다. 괜찮아. 나 오키랑 좀 더 있다가 갈게. 하지만 어머니,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괜찮다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세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그럼 너무 늦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집에 반찬 놔둘게요. 세영이 돌아갔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오키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응. 두 사람은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혼자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것을 지켜야 했다. 평생 모은 돈을, 남편과의 추억을, 자신의 존엄을. 3주째가 되던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순자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대진도 함께였다. 엄마. 대진이 밝게 인사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니? 네. 오늘 일찍 퇴근해서 들렀어요. 대진과 세영이 거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순자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많이 외로우시죠?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세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대진이랑 같이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내 기억력은 멀쩡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번에도 제가 드린 반찬 어디 뒀는지 기억 못 하셨잖아요. 그건, 그리고 서류도 잃어버리셨고요. 중요한 서류를요.
대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세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엄마가 좀 건망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대진의 눈빛에는 걱정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세영의 말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요. 세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순자가 이전에 본 그 서류. 위임장. 이거 사인해 주세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싫어. 순자의 대답이 단호했다. 세영과 대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엄마, 왜요? 세영이가 도와주겠다는데. 싫다고 했어. 내 돈은 내가 관리해. 하지만 엄마, 요즘 엄마 상태가. 내 상태는 멀쩡해.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정신 멀쩡하다고. 세영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사고라도 나시면 어떡해요? 넘어지시거나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요. 돈은 있어. 내 통장이 있어. 그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통장은 지금 오키에게 맡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봐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세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인정하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순자가 소리쳤다. 대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진아, 너는 정말 모르니? 뭐려? 내 아내가 나한테 뭘 하고 있는지. 세영의 얼굴이 굳었다. 대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노트를 탁 내려놓았다. 이거 읽어봐. 대진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쓴 일기야. 내 아내가 나한테 뭘 가져왔는지, 뭐라고 했는지 전부 다 적은 거야. 대진은 계속 읽었다. 상한 김치, 상한 고기, 상한 나물, 토한 일, 위임장 이야기.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대진이 세영을 돌아봤다. 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 이건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네.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랑 시간까지 적혀 있는데? 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대진에게 건넸다. 이것도 들어봐. 이게 뭐예요? 내 아내 목소리야. 대진은 USB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파일을 열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상했잖아.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자. 우리는 새 거 먹고. 거실이 얼어붙었다. 세영의 목소리가 명확했다. 대진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돌아봤다. 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이건
이건 농담이었어. 농담? 녹음이 계속 이어졌다. 어차피 요즘 정신도 없으시고 구분도 못 하시잖아. 괜찮아. 그리고 서류는 아직 사인 안 받았어? 빨리 받아야 하는데. 대진의 손이 떨렸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세영을 바라봤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오빠,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무슨 오해야? 엄마한테 상한 음식 가져다 주고 재산 뺏으려고 한 게 오해야? 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대진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집에 가자. 우리 얘기할 게 많아. 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 그것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오빠, 나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집에 가. 세영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대진은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세영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대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일어나 세영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진실이 드러났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풍경이 진짜로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순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세영이 놓고 간 김치찌개가 아직 있었다. 순자는 그것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냉장고를 깨끗이 닦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문을 열었다. 아람이 서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들어와. 아람은 들어왔다. 그리고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대진이 온 일, 노트와 녹음을 보여준 일, 세영의 가면이 벗겨진 일,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람은 듣고 있다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르신이 용기 내주셔서 다행이에요. 아람 씨 덕분이에요. 아람 씨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당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일단 대진이가 세영이랑 얘기한다고 했어. 며느리분이 계속 접근하려고 하면 신고하셔야 해요. 노인 학대로요. 신고까지는.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아람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학대를 참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범죄예요. 순자는 한참 생각했다. 아람의 말이 맞았다. 세영이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된 학대였다. 경제적 착취 시도였다. 알았어. 만약 세영이가 또 그러면 신고할게. 약속하세요. 응, 약속해. 아람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거 어르신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노인 학대 신고 절차랑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정보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순자는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찬찬히 읽어봤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률구조공단, 경찰서 연락처,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고마워. 잘 보관할게. 아람은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아람이 나간 후 순자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학대받지 않을 권리, 재산을 지킬 권리, 존중받을 권리. 점심 무렵 오키가 찾아왔다. 순자야, 들었어? 어제 일 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대진이가 우리 집에도 들렀더라. 사과하러.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랬구나. 그리고 세영이 일도 얘기하더라. 이혼 생각하고 있다고. 순자는 놀라서 오키를 바라봤다. 이혼? 응. 대진이가 너무 충격받았나 봐.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세영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들이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그건 대진이가 결정할 일이지. 맞아.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야. 오키는 순자 옆에 앉았다. 그나저나 통장이랑 도장 돌려줘야겠다. 이제 안전하니까. 아냐. 조금만 더 맡아줘. 아직은 불안해. 알았어. 내가 계속 보관할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래전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순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대진은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다. 퇴근 후에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주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화장실 배수구도 고쳐주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제 방문 간호사도 오고 옆집 오키도 있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대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서 다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야. 내 것을 지킨 거지. 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영이는요? 대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합의 이혼으로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짐을. 아니에요,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잘못. 대진아, 너는 나쁜 아들이 아니야. 그냥
바빴을 뿐이지. 그래도 엄마를 방치한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48살이 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아이였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하지만 엄마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응. 하지만 너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균형을 찾아야지. 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지났다. 세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대진이 막았기 때문이다. 이혼 서류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순자는 이제 편안한 일상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아람이 알려준 스트레칭을 매일 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오키와 차를 마시거나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나가기도 했다. 그곳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에게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순자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기를 썼다. 이제는 학대를 기록하는 일기가 아니라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였다. 오늘 먹은 음식, 만난 사람, 느낀 감정. 소소한 것들을 적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쓰다가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한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한 달 전에는 두려워하고 숨고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일기장을 덮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맑은 밤이었다. 별들이 반짝였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이순자야. 74년을 산 이순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다. 이제는 가을이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순자는 대진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단풍 구경을 갔다. 엄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응, 편해. 세영이 생각은 안 나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 안 나. 이제는. 그것은 진심이었다. 처음에는 세영이 자꾸 생각났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런 감정들이 밀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런 감정들도 희미해졌다.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 되었다.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그게 강한 거예요. 대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엄마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자랐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통장을 찾으러 오키의 집에 갔다. 오키야, 이제 통장 돌려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오키는 금고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잘 보관했어. 하나도 안 건드렸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것이었다. 평생 모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을 확인했다. 2,500만 원. 그대로였다.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지켰다. 자신의 것을 지켰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통장을 돌려받았다. 오키가 잘 보관해줬다. 이제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혼자서도 조금씩 모은 돈. 이 돈으로 나는 내 노후를 살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기를 쓰고 순자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졌다. 순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슈퍼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매대를 둘러봤다. 신선한 야채, 과일, 고기.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며 골랐다. 싱싱한 것만 골랐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순자는 문득 멈춰섰다. 슈퍼 입구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다. 순자는 포스터를 가만히 읽어봤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노인들이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환경 감시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해볼까?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집에만 있는 것이 지루했다. 순자는 포스터 하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순자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문의하려고요. 전화 너머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이, 건강 상태, 할 수 있는 일. 담당자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어르신, 다음 주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동사무소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또 다른 시작. 화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74년을 산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기대감 때문이었다. 동사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순자와 비슷한 나이였다. 담당자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우리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순자는 급식 도우미를 신청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돕는 일이었다. 일주일에 4일 하루 3시간씩 일하면 됐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오키를 만났다. 순자야, 어디 갔다 와? 응, 동사무소에. 일자리 프로그램 신청했어. 진짜? 대단한데?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그래도 대단해. 70 넘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잖아.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오키가 말했다. 나도 신청해 볼까? 그래. 같이 하면 좋지. 그럼 나도 다음에 가봐야겠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다음 주 월요일 순자는 학교 급식실로 출근했다. 영양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환영해요. 제가 하는 일 보여드릴게요. 순자는 영양사를 따라 급식실을 둘러봤다. 커다란 솥, 배식대, 식판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어르신은 배식대에서 국을 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순자는 국자를 들고 국을 퍼주었다. 아이들이 식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국을 퍼주었다. 따뜻한 국이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국. 할머니, 많이 주세요. 한 아이가 말했다. 순자는 웃으며 국을 가득 퍼주었다. 맛있게 먹어라. 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로 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배식이 끝나고 순자는 설거지를 도왔다. 그리고 청소도 했다. 일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견딜만 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순자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렀다. 순자는 매주 학교에 나갔다. 아이들을 만나고 다른 도우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대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어머니를 찾아왔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세영과의 이혼은 정리됐다. 대지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외롭지 않다고 했다. 엄마, 저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대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데려와 봐. 순자는 아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에는 잘 되기를 바랐다. 아람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다. 이제는 혈압 체크가 아니라 그냥 안부 확인이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람은 순자에게 동생 같은 존재가 됐다. 어르신,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거 멋진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지. 그게 멋진 거예요. 아람은 미소를 지었다. 오키도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원 청소를 맡았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자신들의 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사는 게 재미있어. 오키가 말했다. 나도.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났다. 순자는 75세가 됐다. 생일날 대진과 그의 새 여자친구가 찾아왔다. 케이크도 들고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대진의 여자친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순자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 나중에 결혼하면 잘 모실게요. 여자친구가 말했다. 모시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돼. 순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세영을 통해 배운 것이었다. 효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저녁을 먹고 대진과 여자친구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케이크가 반쯤 남아 있었다. 초 한 개가 아직 깨펴 있었다. 순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려워하고 숨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상한 음식조차 감사하며 받아들였던 사람.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도 존중받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순자는 당당했다. 매주 일을 나가고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친구들과 웃고 아들과 대등하게 대화했다. 자신의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다. 1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 처음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다. 세영이가 상한 김치를 가져왔다. 나는 그것을 먹고 토했다. 순자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고통스러웠던 날들, 두려웠던 날들, 하지만 용기를 낸 날들. 모든 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다. 오늘 날짜. 순자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오늘은 내 75번째 생일이다. 대진이와 새 여자친구가 와서 케이크를 함께 먹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1년 전 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다. 살아있다. 웃고 있다. 나는 이순자다. 75년을 살아온 이순자.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순자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 노트는 자신의 승리 기록이었다. 학대의 기록에서 시작했지만 회복의 기록으로 끝난 일기장. 침대에 누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맑은 밤이었다. 내일은 또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활기차게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신선한 우유 한 잔. 식사를 하며 창밖을 봤다. 겨울 햇살이 차갑지만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었지만 그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당당히 뻗어 있었다.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이다. 순자도 그랬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다른 도우미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순자 씨, 어제 생일이었다며? 축하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진 씨가 우리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케이크 준비했어요. 작은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촛불도 켜져 있었다. 할머니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원 빌고 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용기를 내기를. 촛불을 불었다.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들어왔다. 순자는 배식대 앞에 섰다. 국자를 들고 국을 퍼주기 시작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밝게 인사했다. 작은 여자아이였다.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아이. 안녕. 오늘도 많이 먹어야지? 네. 순자는 국을 가득 퍼주었다.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로 갔다. 다른 아이들도 줄지어 왔다. 순자는 한 명 한 명에게 국을 퍼주며 미소를 지었다. 배식이 끝나고 한 남자아이가 다가왔다. 할머니, 이거요. 아이가 작은 종이를 건넸다. 순자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펼쳐보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배식대에 서 있는 할머니 그림.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 이게 나야? 네. 할머니 항상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렸어요. 순자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지. 너무 좋아.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교실로 돌아갔다. 순자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보물이 될 것이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그림을 냉장고 문에 붙였다. 자석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봤다.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 자신의 모습. 이게 나야. 지금의 나.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냉장고를 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며칠 전에 직접 시장에 가서 산 재료들. 신선한 두부, 애호박, 양파. 찌개를 끓이는 동안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불을 줄이고 문을 열었다. 아람이 서 있었다. 어르신, 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들어와. 마침 찌개 끓이고 있었어. 좋은 냄새 나요. 아람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부엌으로 가서 냄새를 맡았다. 와, 맛있겠어요. 같이 먹을래? 정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따끈한 찌개와 밥. 순자가 직접 담근 김치도 꺼냈다. 아람은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다. 어르신,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르신이 만드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순자는 아람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었다. 아람 씨, 고마워.
왜요? 1년 전에 나를 도와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아람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다. 어르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르신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줬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 아람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이야말로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당당하게 사는 법.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세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 식사를 마치고 아람은 설거지를 도왔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셨다. 어르신, 요즘 학교 일은 어때요? 좋아.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오늘도 한 아이가 내 그림을 그려줬어. 순자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그림을 가리켰다. 아람은 가까이 가서 그림을 봤다. 정말 잘 그렸네요. 어르신 미소가 똑같아요. 그치? 네. 어르신 요즘 항상 웃으시잖아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나도 느껴. 내가 변했다는 거. 좋은 방향으로요. 응, 좋은 방향으로. 아람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섰다. 저 이제 가볼게요. 어르신 편히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아람이 나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순자는 관심 있게 들었다. 예전에는 세상이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도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졌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다. 학교 가기, 오키와 차 마시기, 대진에게 전화하기. 소소한 일상들. 하지만 그 소소함이 행복이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깊은 잠이 찾아왔다. 1년 반이 더 지났다. 순자는 이제 76세였다. 여전히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 무릎은 예전보다 더 아팠지만 꾸준한 운동과 치료로 버텨냈다. 대지는 결혼했다. 새 아내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들과 거리를 유지했다. 너무 가까워지면 또 의존하게 될까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오키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만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었다. 아람은 승진해서 이제 박문간호 팀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순자를 찾아왔다. 이제는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였다. 손녀와 할머니 같은 관계. 세영은 어떻게 됐을까? 순자는 알지 못했다.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어느 봄날 순자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한 젊은 여자가 순자 옆에 앉았다. 지친 표정이었다. 눈가에 멍이 있었다. 할머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순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혼자 견디고 있었나요? 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순자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여자를 안아주었다. 따뜻하게, 오래. 제가 아는 분 있어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 연락처 드릴게요. 순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아람의 명함이었다. 여자에게 건넸다.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여자는 명함을 꼭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용기 내세요. 여자가 떠난 후 순자는 다시 벚꽃을 바라봤다. 자신도 저랬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었다. 혼자 견뎠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오늘 저녁은 대진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했다. 순자가 직접 요리를 해주기로 했다. 걸어가는 길, 순자는 작은 슈퍼에 들렀다. 장을 봤다. 신선한 야채, 좋은 고기, 싱싱한 과일. 하나하나 꼼꼼히 골랐다. 할머니, 오늘도 장 보시네요. 슈퍼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응, 오늘 아들네가 와서. 효자시네요. 그래요. 좋은 아들이에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 순자는 문득 멈춰 섰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76년을 산 여자.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순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잘 살았어, 순자야.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리고 다시 걸었다. 집을 향해, 자신의 삶을 향해 당당하게. 저녁 무렵 대진과 새 며느리가 도착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와. 밥 다 됐어.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김치. 모두 순자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고 농담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눴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세영과 달랐다. 진심이 느껴졌다. 순자는 이제 구분할 수 있었다. 진짜와 가짜를. 식사가 끝나고 대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대진아, 나는 혼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편해. 그리고 너희도 너희 삶이 있잖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좋아. 대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럴게. 대진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순자는 설거지를 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무릎은 아팠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외로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 설거지를 마치고 순자는 거실로 갔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다. 일기장,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썼다. 오늘 공원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남편에게 맞는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람의 연락처를 줬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1년 반 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나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랑스럽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이순자다. 76년을 살아온 이순자.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트를 덮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순자도 그랬다. 작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 햇살을 보고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는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다. 상한 음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상한 관계를 끊어낼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순자가 그랬던 것처럼